이번 반감기 같은 경우도 한 4월 20일 전후 기점으로 해서 저는 그때 가격 이후로 적게는 한 두세 배, 많게는 한 5배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록엑스 대표 표상록이라고 합니다. 블록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과 이제 그 부동산을 뜻하는 블록을 합친 이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과 크립토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뭐 올해 지금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1월에 이제 ETF 승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만 해도 이제 뭐 ETF 출시 당시 한 6천만 원 정도였고, 이제 당시에 뭐 이후 한 2개월 반 동안 가격이 50% 이상 급등하는 이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크립토 시장은 되게 좋은 시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사실 뭐 요즘에 뭐 해외 거래소랑 국내 거래소 간 김프도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한 5%에서 10% 정도 차이를 내고 있는데, 사실 국내 투자자들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김프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난 1월에 이제 비트코인 ETF 출연하기 직전에 제가 사실 웅달첼방을 한번 나왔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비트코인이 출시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앞으로는 잠깐 이렇게 그 세론 뉴스 이제 뉴스에 팔자라는 심리가 작용해서 좀 횡보 기간을 가지고 이후에는 이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뭐 운이 좋게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었고요. 1월 10일 당시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바로 급등해서 한 5% 정도가 바로 즉시 상승을 했었고, 그때 한 6,6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 한 5천만 원 중후반까지 좀 빠지는 경우 있었다가 이제 다시 또 급등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규 거대 기관들의 유입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가격이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사실 그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곳이 이제 팔사이드 인베스터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하루하루 이제 ETF 유입량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3월 28일까지 이제 블랙록이 제일 이제 대표적인 ETF 자산운용사인데, 블랙록 같은 경우가 현재까지 한 18조 7조 원 가량을 이제 매수를 하였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9개의 현물 BTC ETF를 유입과 이제 동시에 이제 그런 그 전에 있던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던 GBTC라는 또 상품이 있었습니다. GBTC 상품 같은 경우는 좀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뭐 기존 ETF에 대비해서 좀 효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순유출이 많았고요. 이제 순유출과 순유입을 이제 더했을 때도 현재까지 한 16.3조 원 정도 순유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관 유입이 더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봤을 때는 이제 좀 큰 손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입니다. 걔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운용하는 자금이 한 거의 10조 달러로 한 1경 3천조 원 정도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블랙록이 지금은 한 20조 원 안 되는 금액을 좀 매수를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산의 한 1%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많으면 한 3%까지도 좀 포지션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의 경우가 되게 큰 금액인데 그게 한 130조 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3%까지만 해도 한 390조 원 수준으로 이제 매우 좀 큰 시장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개수가 한 20만 개 정도가 되고요. 이게 비트코인 총 공급량이 2,100만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비했을 때 한 1%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 블랙록 같은 경우라면 이걸 좀 더 늘리고자 하는 아마 욕구가 있을 것이고, 아마 그에 따른 이제 기관들의 유입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위한 상품을 만드는 ETF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상품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이걸 사는 건 아니고 비트코인을 위한 상품에서만 유입이 되고 있고요. 최근 뉴스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상품들 중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신규로 투자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상품 이제 신청서나 이런 거를 좀 다시 업데이트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기존에 있는 ETF나 또는 이제 펀드 같은 경우도 원래 기존에 투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투자자와 체결했던 뭐 계약서나 약정서나 이런 뭐 어떻게 효율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당연히 걸릴 것이고, 이제 그러한 점 때문에 이렇게 당장 바로 바꾸지 못하고 좀 지연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보통 오르고 나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코인들이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이제 말씀하셨던 뭐 스택스나 알렉스나 오디너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간단히 뭐 스택스랑 알렉스랑 오디너스가 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송증명이라는 시스템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보안성을 갖추면서 비트코인이 좀 가지고 있는 문제인 확장성을 좀 해결하려는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스택스는 이제 비트코인을 위한 이제 프로그래밍 레이어 기술로 비트코인 관련된 프로젝트 중 가장 큰 이제 기대를 받고 있고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재미난 점은 이제 2019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최초로 토큰 판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좀 이슈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자유롭다는 강점이 있고요. 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래, 예치, 브릿지, 런치패드 등 약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 디파이 플랫폼 중 하나라고입니다. 세틀먼트 레이어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로 스택스를 사용하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스택스 생태계에서 이제 가장 활성화된 DApp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에서 가장 활성화된 게 스택스고 스택스에서 가장 활성화된 게 이제 알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제 중앙화 거래소 같은 곳에서 이제 친숙한 환경에서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제 스테이킹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복리 이자를 좀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토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오디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제 최근에 한번 이슈가 되었던 것인데요. 이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새로운 유형의 NFT이고요. NFT는 이제 비트코인 최소 단위인 사토시에 이제 고유 번호를 할당하여 생성하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는 측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 11월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출시된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좀 출시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이 이후 이제 오디너스 프로토콜은 2023년 1월에 출시가 되어 가지고 예술,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좀 NFT를 만드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디냐고 또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스택스가 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활용한 이제 가장 큰 이제 프로젝트 중 하나이고, 스택스의 강점 중 하나는 이제 보유 중인 스택스를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그리고 이제 이런 합의를 위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락업을 합니다. 락업을 하게 되면은 이에 따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줍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통 채굴을 해야지만 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지만은 스택스 같은 경우 이제 락업을 하게 되면은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이제 스택스를 보유한 이제 투자자들에게 가장 좀 좋은 강점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이런 채굴하지도 않고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스택스가 좀 가장 좀 흥미로운 코인이 아닌가 약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는 한 4월 20일 전후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블록이 이제 채굴되는 속도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좀 시간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반감기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비트코인 나온 이후에 이제 네 번째 반감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2년에 한 번, 26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때와의 비트코인 반감기와 다른 것은 이제 지금은 이제 현물 ETF라는 것이 이제 등장했다라는 것이 약간 어찌 보면 주요 변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서 이제 반감기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뭐 매크로 이슈도 있었고 가상자산 이슈 뭐 이런 반감기 이슈가 가장 클 텐데 그 이슈가 있었지만 매크로 이슈도 크게 분명히 중요하지만 반감기 이슈가 좀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지난 반감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좀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반감기를 돌이켜보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당시 기점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서 한 120배 이상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고 2016년 같은 경우에도 한 1년에서 1년 반 이후 한 28배 또는 30배 정도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반감기 2020년 같은 경우도 한 7배에서 8배 정도 가격이 올랐고요. 이제 올라가는 속도는 이제 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올라간다라는 이슈는 좀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반감기 같은 경우도 한 4월 20일 전후 기점으로 해서 저는 그때 가격 이후로 뭐 적게는 한 2-3배, 많게는 한 5배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뭐 현물 ETF 등장한 이후에 이게 가격이 막 올랐다가 한 1억 500 정도까지 찍었다가 또 갑자기 한 9천만 원 초반까지 거의 한 20% 정도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반감기 당시에 보통 급락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그것인지 아닌지를 사실 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기관들이 ETF를 유입할 때 만들 때 당시에 평단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내외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 지금 가격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그 정도 가격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라 해봐야 한 1년 정도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과거의 사이클을 이제 돌이켜봤을 때 이게 뭐 100%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좋을 것이기 때문에 한 지금 반감기 이후로부터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거시경제 환경과 유동성 측면이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매크로 사이클이 되게 중요한데요. 크게는 이제 금리가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비트코인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당연히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기준금리가 많이 낮았던 시기에는 이제 돈을 차입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좀 약간 뭐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던 시기가 곽광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한 5.5%, 한국은 한 3.5%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대비해서는 되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스테디하게 가거나 또는 내려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시장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은 환경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또 정치 이슈를 좀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24년에는 주요국 선거가 되게 많이 있고요. 이제 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나 멕시코, 대만, 핀란드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한국이랑 인도네시아, 대만 이런 데 총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인데요. 이제 선거라는 이벤트 자체가 금융시장에 뭐 미치는 영향은 뭐 좀 제한적이지만 지금 다수 국가에서 좀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학적인 요인과 맞물려 가지고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정치 변화에 따른 그 나라마다의 경제 정책 변화가 좀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이제 좀 그런 자산으로서 되게 주목받기 좋은 시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중화와 채택에 대한 좀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됨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이제 금융기관의 유입은 이제 좀 시작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국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국가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온두라스나 이제 그리고 되게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국가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이제 움직임이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그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제한된 공급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가격이 움직이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트코인 ETF가 좀 더 매력적인 상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이제 금 시가총액은 한 15.3조 달러로 한 2경 원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한 1.4조 달러로 한 1,900조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금 시가총액이 비트코인보다 한 11배 정도 높은 상황인데요. 사실 제가 지난 24년 1월에 웅달 책방에 한번 나오면서 그때를 비교했을 때는 그때는 16배 차이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16배 차이 나던 거를 이제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이 추격해오면서 11배까지 차이가 났고요. 앞으로 사실 이 줄어드는 그리고 가까워지는 속도가 되게 가속화될 것이라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트코인의 좀 매력도가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앞서도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되는 그런 유동성이 되게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금 ETF의 경우에도 2024년 11월에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미국의 자산운용사에 출시한 상품인데 출시 이후 한 8년간 금 가격이 꾸준히 한 4-5배 정도 상승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관 유입이 좀 더 가속화되면서 좀 더 매력적인 상품으로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되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폭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시장은 되게 좋은 사이클 중에 들어와 있고 들어가는 장세에 있지만은 분명히 이제 사이클이라는 건 이제 반복되기 마련이고 이제 떨어지는 시기에서는 뭐 적게는 50%, 많게는 70-80%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금은 되게 보면은 이제 물론 전통적으로부터 이제 좀 오랫동안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아왔고 그리고 이제 금은 이제 뭐 이런 장신구나 귀걸이, 목걸이 이런 쪽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반도체나 이런 데서도 좀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유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하게 흘러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도 저도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자 성향에 따라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 투자자가 적합한
성향인지 또는 단기 투자자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또는 리스크를 이제 감수하시는 편인지 나는 리스크가 싫다고 하는 편인지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3번의 반감기를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이제 아까는 이제 계속 올랐던 걸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는 한 120배, 두 번째 때는 한 28배, 세 번째 7배를 올라갔었는데 실제 이제 고점 대비 하락했던 이제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은 2012년 반감기에서는 고점이 1250달러였었고요. 당시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160달러로 마이너스 한 87%가 됐었습니다. 거의 한 90% 가량 빠졌었고요. 그리고 2016년 당시에는 고점이 한 2만 달러 정도였고 그 다음에 그 최저가가 이제 한 3천 달러 정도로 이것도 약 한 85% 정도 빠졌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점이 6만 9천 달러였는데 저점이 한 15,000달러로 약 한 78% 빠졌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올해 반감기도 물론 좋은 장이 있긴 하겠지만은 또 고점에 간 이후로는 다시 또 내려오는 사이클이 저는 반복이 될 거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 뭐 누구나 다 이제 발끝에서 잡고 이제 머리끝에서 팔고 싶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신이 아닌 이상 그리고 진짜 되게 어려운 스킬이기 때문에 보통 저는 이제 그냥 무릎에서 잡고 이제 한 어깨에서만 팔자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멘탈을 관리하고 전략을 세우면은 좀 더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 상황을 계속 꾸준히 깊게 관찰하시면서 이게 좀 어떠한지 그렇게 하면서 적절히 현금화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